73세 김도현 씨가 쓰러진 건 퇴원 3일 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몸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현 씨는 현관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병원은 치료만 했습니다. 퇴원 후 관리는 전부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상황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집 사이 그 공백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정부가 새로운 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병원과 집 사이의 위험한 공백을 메우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대상자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놓치면 위험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도현 씨의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약은 하루에 4번 서로 다른 시간에 먹어야 했습니다. 어떤 약은 식전, 어떤 약은 식후였습니다. 메모를 해뒀지만 자꾸 헷갈렸습니다. 무릎은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요리할 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고 불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에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도현 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은 치료만 담당합니다. 퇴원 후 일상 관리는 병원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요양기관은 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김도현 씨는 아직 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또 다른 곳입니다. 신청 방법도 대상 기준도 복잡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은 이렇게 조각나 있었습니다. 병원은 치료만 담당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만 제공했습니다. 일상 돌봄은 또 다른 기관이 맡았습니다. 각각은 잘 작동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건 전부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는 통합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퇴원 후 관리 공백이 제2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 요양돌봄을 한 번에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단계를 미리 막는 겁니다. 가능한 한 오래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고려 중인 노인 약 128만 명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분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만 시설에 들어가기는 애매한 분들입니다. 바로 김도현 씨 같은 상황입니다. 둘째, 65세 이상 장애인 약 146만 명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맞춤 돌봄 중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퇴원 후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김도현 씨처럼 퇴원 직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도 단계적으로 포함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릅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방문 의료 서비스 대폭 확대입니다.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지난해 192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늘어납니다. 약 30% 증가입니다. 병원 가기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더 이상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도 집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재가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일상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통합재가기관이 지난해 203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확대됩니다. 거의 70%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 생활 돌봄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받습니다. 더 이상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돌봄 대상자가 지난해 55만 명에서 올해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약 2만 6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포함됩니다. 식사 준비, 청소,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복지부는 퇴원 환자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합니다. 퇴원 후 2주에서 4주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재입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약 관리 실패, 식사 불규칙,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때문입니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은 이 위험을 줄입니다. 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방문해서 직접 살핍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의료진과 연결합니다. 김도현 씨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바로 알았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보건소를 통한 노쇠 예방 관리도 추가됩니다. 노화로 인한 급격한 기능 저하를 미리 막습니다. 근력 운동, 영양 관리, 인지 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노쇠는 한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역별로 특화 돌봄 서비스도 개발됩니다. 시군구별로 국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해안 지역은 어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산간 지역은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시 지역은 1인 가구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역 간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료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과 경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해결합니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이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군 지역처럼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는 재택의료센터를 우선 설치합니다. 병원급 기관 참여도 특별히 허용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합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일정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 통합돌봄 로드맵이 공개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먼저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전후로 대국민 홍보와 안내가 진행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집중 홍보합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합니다. 하반기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합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올해 3월 이전에 자신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둘째,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당신이 알려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을 미리 파악하세요. 3월 이후 발표될 홍보 자료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에 제출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실천하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씨 같은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집 사이에서 홀로 버티는 위험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128만 노인과 146만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250곳으로 늘어납니다. 통합재가기관은 350곳으로 확대됩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는 57만 6천 명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과 집 사이의 위험한 공백을 메웁니다. 혼자 버티다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퇴원 후 가장 위험한 2주에서 4주를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받을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김도현 씨는 지금 통합돌봄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변에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3월 이전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